안녕하세요. 제가 딱딱하게 변하고 까맣게 변한 된장을 늘리기를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른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공부를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더 공부도 하고 유치민들께서 또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에 따른 것을 질문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궁금사항을 해결해 드리려고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된장의 떫은 맛입니다. 이 떫은 맛은 한번 굉장히 심하게 떫어지면은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떫음의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은 보통 메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콩을 이제 삶을 때예요. 삶을 때 우리가 콩을 푹 삶아야 돼. 그 푹 삶은 정도 저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콩 삶은 것을 딱 넣고 별로 힘 들이지 않고 딱 누르면은 쫙 물러지는 정도. 이 정도까지가 충분히 삶아진 그러한 콩입니다. 그러한 콩을 갖고 메주를 빚으셔야 됩니다. 근데 흔히 이제 메주를 사서 구입하신 경우에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메주회가 구멍이 좀 이렇게 갈라져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공기가 돼야 돼요. 근데 메주는 예쁘게 빚어져 가지고 겉에는 뭐 금도 가지 않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겉이 너무 먼저 말라버리고 그러게 되면 속 안에가 뜨지를 않아요. 그런 게 이렇다면 발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숙성이. 그렇기 때문에 메주 구입하실 때도 좀 금이 많이 가 있는 공기가 잘 통해져 있는 그런 메주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 된장의 떫은 맛이 나지 않는 그런 된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된장에 또 많이 질문이 들어온 것이 두 번째가 신맛이었습니다. 이 신맛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메주를 빚는데 이제 처음에 어쩌냐. 메주를 좋게 성형을 했잖아요. 이 성형한 것을 한 일주일간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이제 띄워줘야 되는데 이때 띄울 때 첫날이 중요해요. 첫날 메주가 따끈따끈하잖아요. 이거를 방에다 넣고 무조건 따뜻하게 뜨거우면 좋은 줄 알고 불을 막 지펴요. 보일러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방 안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게 되면 겉만 막 말라버려요. 그래서 첫날 메주를 빚어서 딱 방에 넣고 나면 이제 볕이 깔고 넣잖아요.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이때 불을 떼지 마시고 첫날은 그냥 한풍기만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공기가 유통되게끔 딱 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겉이 조금 바로 마른 것이 아니라 서서히 겉은 말라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둘째 날부터 이제 약간 따뜻한 그런 온도로 맞춰주셔야 돼. 예. 그래서 이거 과정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밤에는 또 어쩌냐 한풍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환기가 되게끔 너무 꽉 닫아놔도 안 돼요. 환기가 되게끔 해서 우리가 메주를 띄우셔야만이 신맛이 나지 않는 그러한 메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주 구입할 때 또 반복됩니다만은 너무 곱게 성형된 것보다는 이렇게 갈라져서 틈에가 이렇게 공기가 잘 유통돼 가지고 된 그런 메주를 사시고 또 메주를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을 때 고소한 냄새가 나야 돼요. 그때 냄새에서 벌써 신맛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거는. 그래서 메주는 반드시 이 메주가 있으면 이렇게 메주를 냄새를 맡아서 고소한 냄새가 나야만이 좋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그실 때 된장을 간장에서 꺼내서 담그잖아요. 이렇게 치대잖아요. 치댈 때 소금량이 너무 적어서 싱거우면 신맛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신맛이 난 것은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될 거냐. 너무 신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신맛이 난 경우에는 싱거우니까 이거는 된장을 덜어서 냉장고에다 넣어주셔야 돼. 넣어 놓으시고 국은 절대 안 돼요. 한번 국을 끓이면 신맛이 나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쌈장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겉절이 무침 같은 거 하잖아요. 된장을 활용한 것들 뭐 좀 있으면 머우대도 나오면 머우대 무치면 한다든지 이럴 때 무침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간장을 이제 오래 두고 이렇게 항아리에 두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금 덩어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 덩어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느냐는 간장으로 다시 활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간장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소금 덩어리는 굉장히 단백질이 뭉쳐져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짠기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잖아요.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그 소금 덩어리를 딱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면 거기에는 침전물들이 많이 묻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다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같은 것이 꼭 그 찌꺼기처럼 묻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반에다 딱 건져 놓고 물을 딱 부어요. 물을 부으면 일이 다 빠지겠죠. 그래서 침전물이 깨끗이 이제 씻겨집니다. 씻겨지고 나면 그거를 햇볕에 딱 말려요. 말려가지고 이제 어쩌냐 이런 절구에 빻아셔도 좋고 분쇄기에다가 곱게 빻아요. 빡 빻아가지고 양념소금으로 쓰면은 아주 구수하고 또 깊은 맛이 있는 그런 소금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요. 여기가 간장 항아리라고 쳐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다시 여기다 새 간장을 담으시면 돼요. 그때 비율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소금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소금을 적게 넣으시면 안 돼요. 정월장은 1대1대 4, 또 3월장은 음력입니다. 3월장은 좀 더 짜게 1대1대 3의 비율로 소금을 넣어서 담으시면 돼요. 이 덩어리는 짠맛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구수한 맛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그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먹을 때는 소금 덩어리지만 짠맛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새간장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 애들이 막 피부가 이렇게 가려울 때 있어요. 가려울 때 그 소금 만들어 놨던 것을 조금만 찍어 가지고 딱 가려운 데다 발라주면은 신통방통하게 가려움이 딱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곰팡이 냄새가 심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근데 이렇게 메주에가 이제 여러 가지 곰팡이가 핍니다. 여러분들 그 메주를 구입하다 보면은 검정 곰팡이부터 노랑, 녹색, 뭐 카키색까지 이렇게 곰팡이 핀 메주를 구입을 하시는데 노란색부터 연두색, 카키색 이런 색상의 메주는 좋은 곰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메주는 구입을 하시고 뭐 회색 곰팡이, 검정 곰팡이가 잔뜩 끼어있는 그런 메주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데 파시는 분들께서 이거는 메주 곰팡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메주 곰팡이가 아니고 메주를 띄우는 환경이 조금 안 좋았다든지 그랬을 때 조건이 안 맞았을 때 그러한 우리 몸에 해로운 검정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곰팡이가 많이 핀 메주를 사가지고 담갔을 때는 된장에서도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나거든요. 나기 때문에 메주를 첫째는 구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한 집에서는 한국균이라고 이렇게 곰팡이균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곰팡이균은 굉장히 겉에가 이렇게 푸르스름하니 곰팡이가 잘 일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핀 메주를 사서 간장을 담글 시에는 어찌해야 되느냐. 간장을 담궈놨을 때 오랫동안 우리시면 안 돼. 곰팡이가 많이 좋은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은 단기간에 장이 우러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시에는 짧은 기간에 메주를 건져내서 된장을 치대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간장 담근 것과 같이 오랜 기간을 놔둬버리게 되면 장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된장은 어쩌냐. 맛이 없어요. 긁어채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콩을 또 푹 삶아서 이게 이제 그 된장 늘리게 하는 식은 아니고
맛이 없기 때문에 색깔도 또 꺼먹거든요. 더 아무래도. 그래서 그 같이 색깔도 맞추면서 맛도 있게 하기 위해서 생콩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넣는데, 이때 또 고추 씨가 있으면 넣어주시면 곰팡이 냄새도 덜 나고 곰팡이 피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맛도 더 구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추 씨 가루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보리쌀을 조금 삶아서 같이 넣으면 당도가 높은 그러한 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난 경우에는 바로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메주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숙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보관을 하거나 숙성 과정에서 이렇게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곰팡이가 심하면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콩을 삶는 요령입니다. 어떤 분이 콩을 삶을 때 왜 불리지 않고 삶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려서 삶았을 경우에는 구수한 맛이 다 많이 빠져버려요. 많이 빠지고 또 콩은 오랫동안 푹 삶기 때문에 구태여 불리지 않아도 충분히 물려집니다. 근데 이제 그 불려놨던 물을 그대로 이용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용하고 또 버리고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 수용성 영양소가 다 물로 식혀서 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콩을 불리지 않고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고견을 주셨어요. 콩을 삶을 때 묵은 된장 있잖아요. 묵은 된장 한 수저를 딱 콩물에다가 물에다가 풀어서 삶게 되면 콩물이 넘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고견을 주신 고객님의 의견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된장 늘리기 했죠. 이때 된장 늘리기 할 시에 콩을 삶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된장 한 스푼 더 이렇게 풀겠지만은 거기에다 넣을 소금 있었죠. 분량. 그 소금을 좀 많이 넣어서 함께 콩을 삶게 되면 콩이 또 훨씬 맛있고, 또 저장 이렇게 치대서 저장해 놨을 때 그냥 나중에 이렇게 소금을 전량 넣은 것보다도 조금 더 맛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제 삶은 콩을 으깨는 방법이에요. 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또 농가 주택이라 여기다 이렇게 찧었어요. 찧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는 콩을 으깰 때는 뜨거울 때 으깨야 좋다고 그랬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서는 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발로 밟기를 하는데 이러한 김장독 비닐을 2겹을 해서 밟아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이제 빠뜨린 걸 설명에다 이제 다시 추가했습니다만은, 이런 비닐을 이용할 때는 뜨거운 걸 하시면 안 되겠잖아요. 좀 식혀 주셔야 돼. 그쵸? 왜냐면 비닐에서 김장독 비닐이라 할지라도 비닐에서 안 좋은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비닐을 이용했을 시에는 여러분들이 식혀서 으깨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촉파기 있죠. 촉파기. 그 물고추 갈아 먹는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촉파 기계에다가 그 콩을 갖다가 삶은 콩을 갖다가 으깨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좋잖아요. 좋은데 거기다 갈면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노동력은 절감이 되는데 매주 만들 시에 촉파기에다 갈아내면 너무 곱게 되잖아요. 너무 곱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매주를 성형을 하게 되면 매주는 예쁜 모양이 되지만 공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그 안에가 흔히 아까처럼 덜 떠가지고 쉰내가 난다든지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매주를 빚을 때는 촉파기에다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 촉파기에다 가시래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삶은 콩을 3분의 1 정도는 남겨놓고 3분의 2만 가서 갈아 오셔가지고 이제 매주를 성형을 할 때 방금 남겨놓은 3분의 1 콩을 갖다 함께 섞으면서 치대면서 하면 콩이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약간 으깨지면서 하니까 공기유통이 잘 되겠잖아요. 그래서 촉파기를 이용할 때는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된장을 치댈 때는 이용하시면 좋아요. 왜냐, 매주를 관장해서 건져가지고 그걸 또 다 치대야 되잖아요. 치댈 때 힘든데 이때 이제 촉파기에다 딱 갈아오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스펀지 폭삭폭삭한 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고추 씨도 좀 같이 넣어서 이게 버무려 놓으면 굉장히 맛있는 그런 된장이 되는데, 이제 또 상품화 하신 분들이 계셔. 꿀팁 뭐냐? 상품화 하신 분들이 콩 덩어리가 덩얼덩얼덩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담잖아요. 용기에다 담으면, 유리병 같은 데 담으면 콩 덩어리가 있는 데는 공기가 딱 밀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 안에 거기에서 약간의 물들이 생길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호를 조금 덜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물고추 가는 기계 일부를 갈아가지고 이제 같이 치대잖아요. 뭐 딱 넣으면 공기가 거의 없이 이렇게 딱 다져지게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파기에다 이용하면 이런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콩을 으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래된 된장에 콩이 그냥 안 으깨져 가지고 그대로 콩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매주 쓰는 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을 내가 사서 구입을 해서 매주를 담궈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했을 때는 만생종, 늦게 수확한 그 콩을 사셔야지, 조생종, 빨리 수확한 콩을 가지고 매주를 빚게 되면은 그 매주로 담근 된장은 콩이 안 물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콩 고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발효 시에 이럴 때는 이렇게 발효가 잘 안 되고 굳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콩을 잘 구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추 가는 기계, 아까 말씀드렸죠. 초파기나 분쇄기에 가르셔서 이제 된장 가르십니다. 분쇄기에 가르셔가지고 또 생콩을 이제 늘리기처럼 생콩을 삶아가지고 2, 3일 청국장처럼 찌우신 다음에 천일염을 넣고 또 고추씨 가루가 있으면 고추씨 가루도 좀 넣고 보리밥도 좀 질게 하셔서 이렇게 같이 잘 짭조름하게 숙성을 해 놓으면은 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지 않은 저기는 초파기에다 가르셔서 분쇄기에다 갈아가지고 다시 된장을 숙성을 시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이제 8번째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신 것이 뭐냐면은 이 항아리 용기입니다. 용기하고 이 커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 용기는 바로 숨쉬는 항아리, 이렇게 이런 온기 항아리가 좋고요. 이 뚜껑은 오팔개는 지금 이렇게 항아리 온기 뚜껑을 해놨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뚜껑을 유리로 된 그 뚜껑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뚜껑의 장점은 이렇게 비가 오거나 뭐 저기 전천후로 사용이 되잖아요.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수분이 한꺼번에 막 속도가 빨라요. 증발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간장을 숙성시킬 때 한 달 정도만 간장 담궜을 때 그렇게 하시고, 된장 항아리라든지 또 간장도 한 달 이후가 되면은 이렇게 온기 항아리 뚜껑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커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커버는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있는 거 그냥 집에 이렇게 옥양목천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지금 이거 길잖아요. 길니까 항아리 뚜껑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여기에 젖으면 이게 점점 스며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가 물이 딱 고여 있다 하면 이게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쭉 딸라 올라가겠지만 이거는 그냥 흘러내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항아리 뚜껑 열었죠. 열어놓고 닫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좀 항아리 뚜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닫아 놓으면 괜찮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 이제 저는 이렇게 천으로 이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망사 천으로 해서 가에 고무줄 딱 들어가지고 된 거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것보다 저는 이거를 왜 활용을 했냐면, 집에 있는 것도 기지만 이 입 사이가
요새는 먼지들이 또 많잖아요, 공기 중에. 그래서 이게 촘촘하기 때문에 그런 먼지를 걸르는데 더 좋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걸로 했는데, 이제 좀 정성이 있으면 이런 데 가에 잘라버리면 되겠죠. 동그랗게 이 자체를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은 간은 하여튼 짭조름하게 이 된장 늘리게 하실 때는 소금이 약간 씹혀도 괜찮아요. 그 정도 짭조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수가 빠진 소금 3, 4년 정도 반드시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시라는 걸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일염에는 나트륨, 짠맛의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일염을 깨끗하게 정돈해서 사용하신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데, 색깔이 간수가 빠진 것은 하얗게 하얀 설탕처럼 색깔이 변해요. 변하는데 간수가 빠지지 않은 것은, 덜 빠진 것은 수정체처럼 맑은 기운이 돌아요. 처음에는 아주 수정체처럼 됐다가 1년차, 2년차, 3차 가면 조금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수가 빠지지 않는 그러한 소금을 했을 때는 간장이나 된장의 쓴맛의 원인이 바로 이 소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주 소금을 나는 이용하니까 좋더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주 소금을 한 번도 이용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또 이런 일반 소금에 비해서 굉장히 농도가 진하다고 저는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네랄 성분들이 좀 없어서 이용 안 했는데, 이렇게 한주 소금 이용하니 좋더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려서 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맨 위에, 된장 항아리 맨 위에 덮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소금을 비닐에 싸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닐 위생팩에다 2겹으로 해서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바로 이걸 떠드리면 이렇게 된장이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했어도 이 소금 있는 데를 가서 가끔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서 반듯하게 수평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해놓고 나니까 질문이 어떻게 들어왔냐. 지금 좋기는 하는데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지 않겠냐. 물론 숨쉬는 항아리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도 숙성이 잘 돼요. 냄새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향긋해요. 그러는데 이 지금 항아리가 숨쉬는 항아리라서 놔두면 이 가해부터, 항아리 안에 가해부터 약간씩 굳어져요. 굳어진 건 숨이 잘 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셔서 수평을 딱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저는 소금을 이용했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어쩌냐, 고추씨 있죠, 고추씨. 마른 고추씨입니다. 말린 고추씨를 위에다 딱 덮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금을 하시면은 곰팡이 난 것도 더 막을 수가 있고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씨를 저는 여기다 넣었잖아요. 고추씨를 가루로 빻아서 고추씨 가루를 늘리게 할 때 이렇게 칠했거든요. 칠해서 같이 넣어놓고, 또 여분 있으면 위에다도 또 딱 덮고 이걸 소금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해주셨냐면,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데 김 있죠, 김을 5장 정도 위에다가 올려서 딱 덮었더니 좋더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김은 어디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 김을 어디다 활용을 했냐면, 딱 김 2장 있죠, 김 2장. 이 김 2장을 한 장에다 참기름을 딱 발라요. 바르고 그러면 한 장 딱 붙이면 2장이 붙겠죠. 이 붙은 거를 고추장 단지 위에 딱 올려놓으면 고추장에 고래기 낀다고 했죠. 고래기 끼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추장에다만 활용했는데, 이렇게 된장 항아리는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김을 활용을 해서 덮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제가 또 이제 권장해드린 것은 또 뭐냐면은, 감자 있죠, 감자. 감자에는 하늘을 본 감자라든지 감자 껍질에는 솔라닌 독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얇게 썰어서 햇볕에 꼭 꼬들꼬들하게 말려줘가지고 물기가 아주 잘 말리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된장 항아리 위에다 약간 두껍게 딱 덮어주면은 된장 항아리에 손님이 찾아오죠. 그래서 구데기 있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색이 노랗게 아니 검게 변한 것도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또 물량을 보리쌀이나 콩물은 몇 배를 잡아요? 근데 영상에 다 이렇게 자막에 써져 있는데 그게 놓치신 것 같아. 그래서 보리쌀은 2배에서 3배 잡으시면 되고요. 또 콩은 서너 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콩의 물량은 여러분들이 내가 된장이 많이 굳어 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잡으시고 가감을 하시면 돼요. 된장 굳은 상태에 따라서. 근데 저는 서너 배를 잡았는데 더 많이 잡으셔도 돼요. 왜냐? 혹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하고 났을 경우에는 이제 육수로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콩 물량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늘리는 시기 지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2월달에 이걸 늘리기로 했는데 3월에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보통 우리가 간장을 담가 가지고 정월간장, 그 다음에 3월간장 음력입니다. 3월장을 이렇게 담그신데 그 담그고 나서 바로 뭐 60일이나 이때쯤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건져내서 45일에서 60일 정도에 건져내 치대는데 이때 이제 그 짭조름하게, 그러니까 더 3월장은 늦게 이제 이게 늦게 담으니까 늦게 이것을 간장을 치댈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간을 좀 세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된장 늘리기 하실 때는 한여름만 피하시고, 숙성할 때 또 짬은 안 좋잖아요. 짬은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소금을.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여름철은 늘리지 마시고 5월 말경부터나 5월 중순 이후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늘리고 가을철에 또 이렇게 늘리고, 매주 쓸 때 하면 매주 삶은 물 있죠, 콩물. 그 콩물로 굳은 된장을 만들면 바로 재활용이니까 굉장히 농도가 진한 그런 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겨울철에 주로 하시면, 날씨가 쌀쌀할 때 하시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또 된장을 이렇게 늘리게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놨더니 된장 색깔이 그래도 검해져요 이러시더라고. 바로 그걸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바로 전통 된장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 된장이 아니고 좀 방부제가 들어갔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전통 된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놔도 색깔이 잘 안 변해요. 근데 전통 된장은 공기하고 접촉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위에가 이렇게 까맣게 변해 간다는 거. 그거는 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나는 전통 된장이요 하고 알려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질문사항이 많이 나온 것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댓글을 이렇게 달았지만은 안 보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저 또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된장 명인들한테도 또 이렇게 아름으로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는 된장으로 풍성한 식탁을 끓여보시기 바랍니다.